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스닥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국내 연기금의 현선물 간 코스닥 차익거래 시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 도사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전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지분 51%를 소유한 자회사로 전환하고 제빵사 5,30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단속에 나섭니다. 투기적 수요로 인한 국지적 과열 현상에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 계좌를 금융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84포인트 하락한 2,487.9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7.60포인트, 2.11% 상승한 852.5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좀 하락 쪽으로 열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2% 넘는 강한 반등을 이어가면서 800선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장 안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두 분이 든든하게 스튜디오 채워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수익률이 오늘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나요?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매도한 종목들이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강력한 그 포트를 구성해서 계속 매매하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고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태도 함께 좀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어윤학 연구원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강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 그리고 암호화폐를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 있다가 제가 최근 있었던 이런 이슈들 그리고 세계 각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시간에 정말 청와대 이런 민원도 많이 폭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좀 발빠르게 취합을 했으니까요.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클린 시간 통해서는 상담 집중적으로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입니다. 끝자리 1450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EMW를 매수가 2,700원의 비중 15%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먼저 EMW는요, 오늘 6% 넘게 강하게 좀 빠졌네요. 4,07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EMW 2,7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권이긴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변화된 추세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이 큰 수익을 얻고 계신 분이라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 4,070원 그리고 적정 주가가 5,000원으로 비교값이 0.81 소폭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이죠. 이때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60일선 위에서 계속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특히 매우 강한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이제 이틀 동안 하락을 하면서 상담하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봉투선생 전문가님이 전략 짜주실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했지만요. 그래도 큰 폭의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기와 단기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고점에서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떨어지셔서 그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도 같아요. 자, 일단 15% 비중이신데 목표가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목표가를 원하시니까 목표가는 90% 이상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플러스 30%의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어느 쪽이든지 수익권이니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단기 흐름이 워낙 좋아서 조금 크게 노려보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중도 많았으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15% 정도니까 이 정도면은 수익권에서는 계속 끌고 가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보시면은 아마 최저점 매수는 아닌데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매수할 타이밍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 종목이 급등을 했죠. 그때도 뉴스로 급등을 하고요. 이후에 쭉 횡보를 했는데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가격적인 부분까지 만족을 시키려고 했으면은 아마 한 이 정도까지는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매수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상승 전환 후에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매수가 잘 됐습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좋은데 단기 흐름이 나오는 건 지금 이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플러스 30%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30%가 3,500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추가 하락하거나 또 횡보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리를 해주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90% 이상까지 노려보되 하락했을 때는 30%에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관망을 했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7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꽤 큰 폭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이 4,070원, 딱 4,000원대 초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하락을 하면서 3,500원대까지 좀 조정이 된다면은 단기 흐름에 대해서 좀 이미 좀 끝났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90% 이상이나 30%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고, 가격적으로 눌린다면 그 이후에 다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접근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25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을 매수가 40만 원의 비중 20%, 앞으로의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롯데케미칼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오늘은 38만 3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롯데케미칼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35만 원대에서 지지가 된 이후 다시 좀 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종목 오늘 종가 38만 3천 원, 적정 주가 65만 7,300원, 비교가 0.58,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화학업종 그리고 롯데케미칼처럼 이렇게 석유화학 관련 산업을 하는 종목들이 일단 우리 국가 경제를 이제 기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소재 쪽으로도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달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최근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추세는 조금 이제 중기는 좀 안 좋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점 같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1월 8일 날에 상당한 고점을 기록했죠. 거의 9% 넘게 상승을 한 흐름이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중기 하락과 단기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지금 40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신 부분이고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리스크를 최소화해 볼까요? 네, 전망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작년에도 흐름이 좋았고요. 최근까지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 종목은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하십시오.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그때는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수와 연관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목이 꺾였을 때는 지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죠. 여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주가를 장기적으로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11년이었었죠. 역사상 최고점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 부근이죠. 결국은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추세가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최근의 저점이 2014년이죠. 그래서 벌써 3년 넘게 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12만 원인데 42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00%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2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장기간 상승했을 때는 확실한 눌림목을 줬을 때 그때 단기 매매를 하든지 중기 매매를 하든지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리고 지금 121선을 이탈하는, 지금 그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충분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으로 보나 또 가격적으로 보나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나 지수 상황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를 하시고, 하락했을
됐을 때는 손절 10%에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끝자리 9256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도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좀 매수하신 시청자분에 대한 상담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수 상황과 전반적인 시장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 좀 정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도 매수 타이밍은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37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건설주를 좀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일성건설 매수가를 1250원에 비중 25% 매도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성건설은요 3.33%가 빠졌네요. 11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성건설 역시나 최근에 연초에 들어와서 좀 변동성이 일어났던 종목인 것 같아요. 추세를 좀 가늠하기 힘든 차트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렇죠.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종가가 1160원이고 적정 주가가 2800원.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보다 이제 약간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설주의 특징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정부나 그리고 대기업 등의 어떤 거대한 어떤 토목 사업 그리고 SOC 사업 등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세는 지금 올 초에 갑자기 단기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횡보하던 이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00원대에서 횡보를 했었던 주가가 1월 8일 갑자기 좀 탄력을 튀면서 좀 큰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건설주의 업종 특성상 좀 같이 좀 비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성건설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중기와 단기 현재 상승 추세로는 일단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125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대응을 하십시오.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개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사실 매수를 하려고 하셨으면은 조금 일찍 하셨어야 됐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1250원이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나서 따라잡은 느낌이죠.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이전에도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할 때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그 가격적으로도 조금 편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여드리면은 이 종목은 갑자기 이렇게 별다른 특별한 뉴스가 없어도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이렇게 추세가 나오려면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년에 이미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짧은 반등 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트렌드가 제재나 이쪽으로 강하게 지금 그 제재 같은 게 계속 나오는 흐름이라서 건설업에 대한 그 장기적인 그 트렌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로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성건설은 건설업종, 건설 종목이지만요. 좀 개별주로 따로 떼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만큼 최근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0%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2332님 보내신 문자고요. LRG 넥스원을 매수하셨고 54,600원의 비중 50% 대응 전략 원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LRG 넥스원 올라왔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넥스원은 최근에 주가 계속 빠지면서 53,9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추세로 보면은 그 저점의 그 매물대죠. 다중 매물대도 이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이제 뉴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은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서 고위급 회담이 매우 좀 순조롭게 열리면서 이런 영향도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적정 주가하고 종가가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 주가는 뭐 현재 지금 가격대가 딱 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최근에도 안 좋지만 사실 이미 작년부터 계속 고점을 찍고 쭉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에서 어떤 방산 비리 뭐 관련된 수사 이런 영향도 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겨울부터 지금 중기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방위산업의 특징상, 특성상 뉴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기 하락과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4,600원대라면은 이전에 최근에 좀 물리신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매수가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니까 일단 매도 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애매한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테크윈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정말 방위산업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사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방위산업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면서 그냥 테마로 엮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은 진정한 방위산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종목들은 수익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적으로 대형주기 때문에 들어와야지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LIG 넥스원은 최근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특별히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의 흐름도 좋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앞에서도 설명이 나왔었지만 급락이 나왔고요. 쭉 횡보를 하다가 사실 여기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서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하락 전환된 데다가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대형주라면은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겠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부드러운 관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꺾이는 지금 흐름이라서 그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추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종목을 다른 업종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LIG 넥스원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주도 종목으로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군으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이번에 보실 문자는 끝자리 4922님 보내신 문자고요. 초보입니다. 뉴프렉스를 매수가 5,240원에 비중 40%인데 불안하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뉴프렉스의 오늘장 흐름 확인하면요. 2.66%가 빠진 4,93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 일단 보유하신 분이 초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차근차근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 고점과 그 직전에 작년 11월 말에 기록했던 고점 이후 좀 빠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 4,935원, 적정 주가는 9,600원, 비교값은 0.51,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얼핏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제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정도는 저평가도 이제 상당히 네. 많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네. 작년 여름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는 여전히 지금 매우 좋은 그런 흐름인데, 단기 추세가 올해 들어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바로 오늘 하필이면 또 이제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한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주가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같은 종목군에서는 저평가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 있지만요,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초보시라고 하고 또 불안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5,240원이면은 좀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 본전 매도하시고 아니면 손절 10% 후에 재매수를 고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기 흐름이 상승 추세라서 상승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전에도 뭐 베트남에서 증설한다는 그런 뉴스로, 단순한 뉴스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꺾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조금 높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24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은 거의 이 정도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당시 매수하실 수는, 아마 이전에 매수하셨다면 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급등했던 종목이 21선 이하까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매수를 할 만했는데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역시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흐름은 사실 이 종목이 계속 상승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61선을 깨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기서 그냥 상승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꺾이고 6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61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IT 부품 업종에 있는 종목인데 IT 부품은 지수보다 약합니다. 당연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제약업종의 폭등으로 지금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IT 부품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휴대폰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매수를 해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이 종목이 단기에 지금 상승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겠는데,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2015년부터 계속해서 1,500원대 가격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상승은 아니었고 긴 기간 상승을 한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길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흐름이 꺾였다, 그래서 단기로만 보자.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손절 10%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매수가 대응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휴대폰 관련, 모바일 관련된 부분이 성숙기에 들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고성장이라든지 고폭발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시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한 부분은 10%로 단기 대응으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끝자리 5267님 보내신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비덴트를 매수가 28,1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덴트 흐름은요,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네요. 18,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하한가 기록도 기록인데 최근에 급등락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28,000원에서 18,000원 손실폭도 크셔서 네,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11,600원, 비교가 1.55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적정 주가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중기는 상승 추세인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테마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상당수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역시 추세도 크게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선 이제 봉준 선생 전문가님이 전략을 지금 상세히 짜드릴 테니까 반드시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주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 폐지에 대한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기 상승, 단기 하락 추세는 좀 추세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좀 도와드리겠고요. 28,000원대라면은 정말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매수만 좀 낮게 하셨더라도 손실이 적었거나 오히려 수익권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최대한 고점 매도에 주력하고 이후에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또 그 부드러운 또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걸 현재 시장이 호재는 더 부풀리고 악재는 약간 좀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나왔더라도 약간의 호재가 나오면은 또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한 종목들은 내일 아무래도 반등을 조금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장중이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은 최대한 고점 매도에 주력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작부터 크게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청와대 그런 입장 발표에도 그렇게 종목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는 흐름이 완전히 추가로 더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에서 이런 강력한 논조로 얘기를 했다는 건 큰 틀에서의 입장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 호재가 나오면은 반등을 하고요. 낙폭이 아주 컸을 때는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처럼 계속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매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8,1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입니다.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최근까지 이렇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 종목이 가면 좋지만 이렇게 폭등한 종목들은 조그만 악재도 이렇게 크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 종목이 오늘같이 큰 악재가 아니더라도 작은 악재만 나와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최대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반등이 나오면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 그런데 시작부터 아주 크게 약한 흐름을 보이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고 아예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장중에 단타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오늘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내일장에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하지만 뭐 장 초반부터 밀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꼼꼼하게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끝자리 957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매수가 21만 4천 원의 비중 7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삼성 SDI 오늘자 흐름은요. 21만 4,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매물대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1만 4천, 지금 매수가 근처고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네요. 네.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30만 7천 원으로 비교가 0.70, 지금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튼튼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4차 산업혁명, 전기차 등등 거의 모든 업종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제 초부터 중기 상승 추세 이어져 왔고 단기 추세도 최근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가운데 현재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진단,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삼성 SDI는 전기차 2차 전지 테마의 대장주죠. 그래서 LG화학과 더불어서 대장주인데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 일단은 관망하자. 확실한 조정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뭐 하락해서 출발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등이 나오면 더 좋겠죠.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이에요. 지금 2016년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9만 원이 안 되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23만 4천 원까지 상승했으면은 상당히 크게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예, 보통 이렇게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강한 종목을 좋아해요. 강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나기를 바라는데 사실 지금 매수가가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21선 조정도 안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도 안 되고 가격적으로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저점 매수해야 수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으면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지수 조정 시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매도 후에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과정에 또 메리트가 있어서 유혹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나온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관망을 해보시고요. 확실한 조정 시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이어서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봉추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이 정리가 되고요. 새로운 종목인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는 한 종목만이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에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권으로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요. 설명 들어볼게요. 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9,500원에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에 급등했습니다. 뉴스로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단기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서 매수를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하는 사업을 보면은 건설 관련한 뉴스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단기 흐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접근을 해보고 가지 않으면은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의 흐름을 봐서 상황 보고 조금 더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9,000원에 추가해서 대응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끌고 가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이유로 단기 매매로 접근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수요일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수요일에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했던 10% 수익은 나오지 않았지만 4% 정도에서 종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도를 했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바라고 접근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한 종목이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악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동시효과에 관련한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보니까 거의 폭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정리를 해서 오늘 시가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익은 약간 좀 줄어들었죠. 최근에 10% 넘는 그렇게 수익이 20% 가까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은 좀 아쉽죠. 그래서 9% 정도 수익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종목이 9,51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단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전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저점 매수한 종목 그리고 단기에 크게 급등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적었지만은 어쨌든 저점 매수를 하면은 손실 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 반드시 이렇게 저점 매수에 주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포트에는 지금 한미글로벌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수가 9,500원에 좀 접근을 했습니다. 단기 접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5.6%의 목표가 매도가 완료가 됐고 또 화요일장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처럼 단기 접근에 대한 부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 유비벨록스 오늘 앞서서 상담 시간에도 도와드렸던 코인 관련된 종목들 큰 급등락을 보였던 반면에 이런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런 대응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에 대해서 종목들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뉴스들과 시세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코인 관련된 이슈들 화면을 통화해서 확인하기 전에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워낙 좀 시세라든지 오늘 뉴스들이 많아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시세와 이제 이슈를 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이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 폐지, 거래소 규제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가격의 지금 변동이 상당히 지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비트코인 시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죠? 네, 지금 가격은 1,900만 원대를 지금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 지금 2,400만 원대까지 갔다가 저녁에 이제 8시 뉴스로 이제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폐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매우 급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다시 또 10분봉으로 좀 바꿔보면 소폭 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반등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 바로 전에 12시 전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1,400만 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뒤늦게 이제 다른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또 해명을 하면서 지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일단 이제 일봉 추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CME 선물이 상장된 게 작년 12월 18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이때부터 CME 선물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 13,000달러, 네. 13,000달러였더라고요. 네. 지금도 지금 13,000달러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부분이 이제 CME가 지금 선물 시작이 됐는데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급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소위 이제 그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 프리미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마치 투기성으로 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슈를 그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온 이슈입니다. 일단 어제 법무부에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어떤 문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를 철저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밝혔고, 오늘 오전에 이제 브리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형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또 세무조사 착수를 했고, 그럼에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여유는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유입과 그리고 이탈을 다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래소를 폐쇄한다라는 것은 마치 상장 폐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과연 상장 폐지 당하는 주식,
상장 폐지당하는 암호화폐를 누가 살 것인가 라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마다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맞아요. 자,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ICO, 일전에 설명드렸던 코인 발행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을 모집하는 거 금지시켰고, 전통적인 금융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면 또 과세를 또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세를 검토한다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은 또 주요 거래소 세무조사를 들어갔고, 검찰은 암호화폐 연구에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매우 지금 환영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또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이제 입장인데, 이 법무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경하게 이 폐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처끼리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테마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접 거래를 하는 시청자분들은 뉴스 기사가 나오더라도 이 뉴스가 과연 자극적인 제목만을 위한 뉴스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팩트가 어떻게 담겨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신중하게 이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들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3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는 아닌데 잘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태국, 대만, 러시아 등인데, 아이러니한 거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러시아 코인 이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지금 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은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홍콩, 호주 등이 있고, 세금을 매기는 국가는 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우리나라가 금융에서 이제 모델로 삼는 국가들은 대부분 허용을 하고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ATM 기기를 통해서 인출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일본, 홍콩, 또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지금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 계속 강도를 조금씩 강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최악의 상황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원래 하기로 했었던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규제,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법무부 쪽에서의 계속적인 강경 대책으로 인해서 정말 비트코인 시세를 비롯해서 각종 코인들도 들썩였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 이런 팩트로 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시세가 움직이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혼란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 내용적인 측면을 더욱더 좀 잘 바라보시고, 하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투자처인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방안까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비트코인 관련돼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더욱더 좀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끌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깥의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내일은 더욱더 춥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열기는 꺼지지가 않죠. 저희 최장기의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우영 대표님의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화 보기와 그리고 다시 보기, 다시 한번 스마트폰 보기도 활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